안녕하세요.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셀트리온 승부사인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로 통큰 도전에 다시 또 임하고 있는데요. 자, 5조짜리의 이 M&A 대결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.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3일 정도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나름 이제 조금 3일 동안에 주춤한 어떤 흐름입니다. 근데 이제 5일선 위에서 이 부분이 벌어지고 있고 거래가 조금 이제 3일 동안 좀 줄어 있는 상태죠. 그래서 ADX 지표의 어떤 추세 강도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 급격하게 50위로 갔다가 그 뒤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하락의 어떤 속도 자체는 강도가 줄어 있는데요. 그래서 상승의 어떤 강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플래트한 흐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수급으로 보면 장중에 프로그램 쪽에는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. 기관들 외인들 수량이 있습니다. 개인들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2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1.76%, 시간에서는 셀트리온 한 200 정도 빠져서 자 16만 원대 이제 저항을 한 3일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 5일선이 견조하면서 15만 5천 원대 시간에 한 200원 정도 빠졌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.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의 흐름들이 조금 어우러졌는데 오늘은 다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일단 매수가 이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 수급 자체가 다시 또 플러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지 확인과 16만 원대 16만 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볼린저 상방에서 태깅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좀 이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. 자,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. 이달 이제 28일에 주총을 앞두고 서정진 명예회장의 향후의 행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5조 M&A 대결이다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후보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 서모피스죠. 이 핀란드 쪽에 이제 글로벌 실험 장비 뭐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생명과학 관련되는 분야, 뭐 분석, 그 다음에 진단기기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CDMO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인수 대상에 올라와 있는 이 박스터의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죠. 이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의 어떤 매각 규모는 한 5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규모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뭐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 보면 수십조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이번 어떤 인수의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경쟁 상대가 만만찮다고 말씀드렸죠. 소모피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시총도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 외에도 사모펀드인 이제 뭐 KKR이라든지 칼라일 그룹 이런 쪽에서도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본래 이제 박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이 뭐 10조, 20조 사이 정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요. 최근 이제 코로나 때 이 대규모 이제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역으로 지금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이 알짜 사업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매각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동물적 감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긴축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어떤 M&A로 좋은 어떤 시기로 선정을 하고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의 진심인 한 3년 동안의 어떤 결과가 이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글로벌 지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. 결국 근데 M&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문제죠. 셀트리온 3사의 어떤 현금 및
현금성 자산들이 합해 보면 한 1조대 수준이니까 소모피쇼의 어떤 현금의 어떤 부분하고는 뭐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이제 박스터의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 매각 규모 자체가 한 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전체를 커버를 못하죠. 그러면 이제 뭐 대규모 차입이라든지 주식을 활용한 어떤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본다면 이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만 놓고 하면서 사실 또 주가가 또 이제 3일 동안 좀 주춤하는 흐름을 좀 보였죠.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또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차트에서는 단기 주춤한 흐름으로 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성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글로벌 빅파마가 M&A 없이 매출과 시총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. 장기적으로 분명히 M&A를 통해서 신규 어떤 확장과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의 어떤 진심인 어떤 부분에서 이 M&A는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박스트 쪽에 이제 바이오 솔루션 사업 부부가 셀트리온 그룹의 특히 미국 진출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도 상당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도에 보시듯이 미국하고 유럽 쪽에 많은 어떤 이제 제조 시설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중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이라든지 동아시아 쪽에서는 뭐 싱가포르, 호주 쪽에서도 있습니다. 남미에도 뭐 브라질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유통 관련되는 부분들 직판을 하면서 하는데도 이 시설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글로벌 국가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공급하는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원활한 공급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 쪽하고 뭐 헝가리 쪽 이런 쪽에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제 이제 시설 부분들을 하고 있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21일 공시에서는 인수를 검토한 바에 있으면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향후에 상황이 바뀌면 또 공시로 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.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규모가 5조 정도 되는 규모의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인수합병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선대하는 셀트리온이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이게 안 되더라도 이에 유사한 어떤 부분의 M&A 시도는 향후 2년 동안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28일 벌어지는 정기주총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사회장으로 이제 제대로 좀 등극하면서 돌아오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상장 3사 합병 이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의미로 좀 다가올 수 있겠죠.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어떤 안착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원 관련되는 M&A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K바이오 이제 래퍼브 구축 사업 관련되는 부분 참여 소식도 있는데요. 셀트리온이 이제 자신의 어떤 과거 입장하고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바이오 스타트업이라든지 새싹 기업이죠.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해보면서 이 신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도전들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 뭐 이 랩허브 구축 사업에 참여 소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쪽에서 연구개발에 좀 중심을 하고 있는 이 건기성 부사장 이분이 이제 ADC 쪽에 중심을 갖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태죠. 그래서 이제 뭐 피노 바이오라든지 영국의 뭐 익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또 참석을 하면서 셀트리온이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장설의 확인
뭐 현장의 소리도 뭐 듣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N자형 파동을 지금 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 고점을 넘어가야 밴드 태깅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추세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저점 부분에서 3월 달 이후에 다시 또 기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종의 이제 역헤드 숄드를 만들고 좀 더 확장되고 추가적인 다중바닥 형태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0만 원대 돌파가 이 추세의 어떤 확장과 그 다음에 바닥이 확인이 되는 어떤 구간으로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하고는 이제 차이가 제법 좀 벌어져 있습니다만 이 점진적인 어떤 평균의 어떤 수렴하는 어떤 흐름들은 계속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번 좀 참조하셔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